오늘의 컨텐츠입니다. 오늘 컨텐츠의 시작, 때는 바야흐로 1920년대 미국. 위대한 개츠비가 탄생했던 그 재즈 시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산포드 클락이라는 13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원래 캐나다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 살던 캐나다를 떠나서 캘리포니아에 있던 19살짜리 삼촌의 집으로 가게 돼요. 당시 삼촌은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닭 농장, 즉 양계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손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에 이 산포드의 어머니가 쿨하게 13살짜리 소년을 이 캘리포니아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미라 로마라고 불리는 이름이 바뀐 그 동네에 도착한 산포드는 삼촌에게 폭행당하고 성추행을 당하면서 양계장에서 힘든 노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산포드에게는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 있었으니 다음 소년으로 넘어갈게요. 산포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아이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1928년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에서 한 아이가 실종됩니다. 당시 9살이었던 월터 콜린스라는 아이가 실종이 돼요. 실종이거나 납치된 남자아이예요.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 9살 난 월터를 데리고 있던 당시 싱글맘이었던 크리스틴 콜린스는 급하게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당시 아이의 아빠이자 크리스틴 콜린스의 남편이었던 남자는 8번의 강도 전과가 있는 아주 불량한 남자였기 때문에 누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납치한 거라면 몸성이 돌아올 확률은 정말 얼마 안 됐겠죠. 그래서 이 크리스틴 콜린스는 급하게 경찰에 아이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되는데 경찰은 월터 콜린스를 찾아 나섰으나 몇 달이 지나도 월터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시 LA 경찰들이 부정부패가 엄청 심했는데 심지어 어린아이 하나를 못 찾는다, 무능한 경찰이다 라는 이유로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시민들의 비난이 잇따를 때 크리스틴 콜린스는 월터를 찾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소문하면서 힘들게 지냈고요. 월터가 사라진 지 2달 뒤인 5월 16일에는 또 다른 아이가 실종됩니다. 이번에는 10살과 12살 윌로우 형제가 같이 없어져요. 근데 특이한 건 이 두 형제가 집에 오는 길에 실종이 됐는데 부모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편지를 뭐라고 보냈냐면 이제부터 우리 형제는 멕시코로 가서 살 거고 최대한 오랫동안 실종 상태일 것이다 라는 편지를 부모님한테 보내요. 10살이랑 12살짜리가. 슬슬 월터의 실종이 평범한 실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렇게 월터 콜린스가 실종된 지 5달이 지났을 때 크리스틴 콜린스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월터를 찾았대요. 대박! 우리 아들을 찾았어? 어떻게? 어디서 찾았어요? 그랬는데 일리노이 주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된 일인지 일리노이까지 간 거야. 그래서 아들 잘 있니? 엄마는 너를 찾아서 5달 동안 개고생을 했어 라면서 편지를 보냈고 이 월터 역시 엄마 보고 싶었어요 라면서 편지를 주고받은 뒤에 이 아이가 무사히 집으로 올 수 있도록 기차표를 사서 보냅니다. 그래서 언론에는 이걸 대서특필을 해요. 막 감격적인 모자 상봉, 경찰이 드디어 이 월터 콜린스를 찾아냈다 라면서.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욕먹고 있던 상황에 얼씨구나 제발로 나타나준 이 월터 콜린스가 고마웠을 거고 자기들이 찾진 않았어도 숟가락이라도 한번 얹어보려고 기차역에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차역에는 경찰들, 담당 경찰이랑 그
그 경찰들이 끌고 온 기자단들 막 있고 막 앞에서 막 사진기 다 꺼내들고 이제 감격적인 눈물의 모자 상봉 이러면서 탁 사진 찍을 준비만 하고 있었어. 그리고 기차역에서 기차가 서서히 서면서 한 아이가 내립니다. 근 반년 만에 우리 아들을 보는구나. 플래시가 빵빵빵빵 터지기 시작했어요. 기차역에서 아이가 딱 등장을 하고 엄마 하면서 오면서 이제 막 크리스틴도 아이고 우리 아들 하는데 우리 아들이 아니네.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미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고 배가 부를 정도로 욕을 먹던 이 상황에 부패 경찰의 스캔들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던 건 이 모자 상봉 감격적인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서둘러서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었던 담당 경찰 존스 반장은 크리스틴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애도 5달 동안 고생이 많았을 거고 그쪽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적으로 정상이 아닐 거예요. 일단 데려가 보죠. 몇 주만 보고 아니면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라고 말해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죠. 내가 내 아들을 못 알아볼 일이 있어요? 내 아들이 아닌데 왜 자꾸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너무나 당황스러웠던 이 크리스티는 항의를 했으나 일단 데려가라는 이 경찰의 말에 반신반의하면서 그럴 수가 있나?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일단 아이를 데려갑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고 먹이고 아무리 꼼꼼히 살펴보고 몇 주 동안 지켜봐도 이 애는 내 애가 아니야.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는 이 아이는 월터보다도 키가 작았고 머리카락도 곱슬이었고 계란 알레르기가 있었고 심지어 폭경 수술을 했고 결정적으로 치아 상태가 아주 고르게나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9살은 아니었어요. 진짜 월터 콜린스고요. 이 아이가 월터 콜린스라고 주장하는 아이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아이는 월터가 아니라는 증거만 수두룩 빽빽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티는 이 아이가 월터가 아니라는 증명, 그러니까 치과 기록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서를 모아서 3주 만에 경찰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이었던 존스 반장에게 이 아이는 월터가 아니니까 월터를 찾는 일을 계속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경찰은 아우 우리가 애를 잘못 찾아줬네요.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아, 이 여자 진짜 귀찮게 구네. 그러더니 크리스틴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5달이 지났다고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아니야? 5개월 동안 아들 없이 자유로운 생활 다 즐길 거 즐기다가 이제 아들 오니까 귀찮아져서 자기 아들 아니라고 우기는 거지? 라고 몰아가요. 크리스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내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가 이렇게나 있는데 왜 경찰이 우기느냐 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존스 반장이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합니다. 아, 저기 코드 10이야. 그러니까 크리스틴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게 돼요. 당시 코드 12는 경찰을 고소했거나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경찰에게 강경하게 대응했지만 경찰에게 상당히 불편하기는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진 않아서 감옥에 넣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코드였어요. 하지만 크리스티는 이 정신병원 안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경찰과 계속 싸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시죠? 이 산포드 클락이라는 아이, 삼촌의 양계장에 맡겨졌던 아이,
이 산포드 클락에게는 제시 클락이라는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처음엔 자기 동생이 편지도 열심히 쓰고 연락도 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연락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여겨서 캐나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남동생을 찾아서 갑니다. 정말 착한 누나죠. 근데 도착한 삼촌의 양계장에서 남동생이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할 정도로 심각한 학대를 받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농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시 클락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즉시 캐나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캐나다에 있던 미국 대사관에 말을 하고, 이 대사관에서 다시 LA 경찰에게 이 사건이 넘겨져서 LA 경찰은 이 아이가 캐나다인이었기 때문에 이민국에다가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민국 사람들이 이 산포드 클락을 찾아서 양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민국 사람들에 의해서 구조가 된 이 산포드 클락은 처음에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삼촌이 있나요? 삼촌 있어요? 삼촌 어디 갔어요? 저만 온 거예요? 라고 한참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안전을 확인한 뒤 미국 경찰에게 엄청난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하죠. 자신의 삼촌이었던 고든 스튜어트 노스캇이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있었던 어린아이 실종 사건의 주범이라는 거예요. 이 고든 스튜어트 노스캇은 어린아이들을, 특히나 어린 남자아이들을 납치해서 성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했으며, 이 일을 돕지 않으면 너도 죽여버리겠다라고 산포드 클락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같이 그 일에 가담했던 거예요. 고든 노스캇은 아이들을 데려와서 강간하고 괴롭히다가 지루해지면, 얘들아 이리 와봐, 여기 양계장이잖아, 너네들 병아리 부화하는 거 볼래? 라고 해서 병아리가 태어나는 걸 보여주겠다고 한 뒤에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서 도끼로 애들을 살해했던 거예요. 게다가 죽인 아이들의 시신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생석회를 부었고, 이 모든 일을 산포드 클락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애들을 어디에 묻었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경찰은 산포드가 말한 장소에서 남자아이들로 보이는 뼈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에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멕시코로 가서 오랫동안 실종 상태일 거예요 말했던 그 이상한 편지를 썼던 윌로우 형제가 도서관에서 빌렸던 책과 부모님에게 썼던 편지 몇 장을 더 발견을 하고요. 월터 콜린스의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51조각의 뼈와 피 묻은 머리카락, 보이스카우트 배지, 아동용 호루라기 등을 발견을 했고, 이 산포드 역시 월터 콜린스도 고든 노스캇이 도끼로 죽였다 라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윌로우 형제와 월터 콜린스의 사망은 거의 확실시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잔인한 일이 있은 후에 사람들에게는 이 와인빌 양계장 연쇄살인 사건이 엄청나게 유명해졌고요. 이 사건이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당시 와인빌이었던 마을 이름을 나쁜 이미지를 버리기 위해서 미라 로마로 마을 이름까지 바꿔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던 산포드 클락의 증언으로 월터 콜린스는 사실 사망했으며, LA 경찰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친자도 아닌 아들을 찾아다가 안겨놓고 크리스틴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크리스틴을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 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근데 LA 경찰은 끝까지 이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결국 필적 감정을 합니다. 이 아이가 그 월터 콜린스라고 주장했던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와 필적 감정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R을 캘리포니아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리노이 주에서 가르치는 식의 R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월터 콜린스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존스가 얘를 불러요. 너 월터 콜린스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월터 콜린스라고 주장했던 이 아이의 이름은 아더 허친스 주니어입니다. 새엄마에게 입양이 됐는데 그 집에서 벗어나서 할리우드에 가서 좋아하는 연예인을 보고 싶었는데 캘리포니아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이 캘리포니아에서 사라진 아이인 척 하는 것이라서 월터 콜린스인 척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건 경찰이 밝힌 거니까요. 경찰이 너 이제부터 월터 콜린스야 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죠. 확실한 건 모르지만 본인이 밝혔다고 하는 건 그렇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더 허친스가 자신이 월터 콜린스가 아님을 밝히게 되었고 그 이후에 10일이나 지나고 나서 크리스틴이 정신병원에서 풀려납니다. 그렇게 아더 허친스는 자기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됐고 크리스틴 콜린스는 존스 경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 노스캇이라는 살인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들은 이 노스캇은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로 도망을 칩니다. 하지만 곧 경찰에 잡혔고 살인 혐의를 인정했어요. 원래부터 남자아이에 대한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던 이 고든 노스캇이 종종 아이를 납치해서 성추행하고 풀어주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월터 콜린스를 납치했던 고든 노스캇은 며칠 동안 아이를 학대하고 닭장에 가두어 두었는데 원래 그랬던 것처럼 얼마 안 있다가 풀어주려고 했었대요. 그런데 하필 그 타이밍에 고든 노스캇의 어머니 세라 노스캇이 닭장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머니인 세라는 경악하며 고든! 너 어쩌려고 이러니? 너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야! 얘를 풀어줬다가 경찰에 신고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죽여버려야지. 라면서 자기 아들인 고든과 무서워서 떨고 있던 자신의 손자 산포드까지 데려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며 이 아이를 죽이기로 합니다. 원래는 고든이 그럼 깔끔하게 총으로 죽이자 라고 했으나 세라가 아니야, 이런 양계장에서 총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시끄러우니까 자는 동안에 조용히 도끼로 죽여버리자. 그래서 비명을 지를 수 없도록 세라, 고든, 산포드가 모여서 한 번씩 월터가 자는 동안 도끼를 내리쳐서 월터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실종되었던 윌로우 형제 역시 그렇게 마찬가지로 죽었어요. 심지어 윌로우 형제를 죽일 때는 조카였던 산포드가 경찰에 말할 것을 두려워했던 고든이 이 형은 우리가 죽일 테니까 동생은 네가 한번 죽여봐 라고 해서 10살 난 동생을 당시 13살이었던 산포드에게 죽이라고 시키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살해에 쓰였던 도끼는 재판에 증거물로 제출이 됐고요. 나름 살인을 저질렀던 공범 산포드 클락은 협박과 죽음의 공포에서 불가항력으로 이루어진 범죄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23개월 동안 사회 적응 훈련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갔고요. 잘 살다가 1991년에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였던 세라 노스캇은 월터 콜린스를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받았으나 12년도 채 살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비참한 삶을 살다가 75세의 나이로 1944년에 사망했고요. 이 고든 노스캇은 윌로우 형제와 멕시코 소년 그리고 다른 5명의 아이들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을 선고받습니다. 원래 당시에는 이 고든이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뒷받침할 증거가 없잖아요. 뼈가 없으니까 네가 죽였다며. 야, 얘기 좀 해봐. 죽였잖아.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고든 노스캇은 그곳에서 발견된 유해에 한해서만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5명을 납치 감금하고 강간한 뒤에 살해한 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당시 배심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고든과 세라가 피해자들을 납치하고 강간 살해한 뒤 사지를 절단했다는 등의 끔찍한 이야기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주로 범행을 주도한 건 고든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아이들의 시신이 전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고든과 세라가 산포드의 누나가 오기 전에 밤중에 시신을 다 파다가 사막에 가져가서 이 뼈를 태웠대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나 사막에서 이 뼈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냥 5명만 판결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이 이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사실 이 어머니인 세라 노스캇은요, 세라 노스캇의 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게 고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어머니이자 누나인 거죠. 그래서 고든 노스캇 역시 어렸을 때 성적 학대와 처벌을 받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고 그 영향 때문이었는지 아이들을 납치해서 성적 학대를 하고 그 이후에 사지절단을 하고 뭐 이런 짓을 벌였던 거죠. 그리고 이 고든 노스캇은 죽기 전까지 크리스틴 콜린스를 엄청 괴롭혔다고 해요. 감옥에서 아들 월터에 대한 행방을 알고 있나? 모르지? 나만 알아. 알고 싶어? 날 만나러 와. 그래서 크리스틴이 오면 내가 죽였어. 맞아. 내가 죽였다고 했나? 아닌데? 사실 기억 안 나는데? 내가 죽였던가? 아니야. 죽였던 것 같아. 내가 죽였네. 도끼로 죽였어. 아니야. 기억이 안 난다. 죽였나? 그러다가 교수형 전날 이제 내가 모든 진실을 밝힐 거야. 와봐. 하더니 난 사실 무죄야. 난 아무것도 몰라. 라면서 헛소리를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산포드 클락의 증언에 의하면 양계장에 감금되어 있던 아이들 중에 탈출에 성공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결국 고든 노스캇은 1930년 10월 2일 23살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감옥에 있었던 건 2년. 그러니까 21살에 잡힌 거죠. 그 전부터 범행을 저질렀던 거고. 이 고든 노스캇은 교수형 되기 직전까지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비웃고 경찰을 욕을 하다가 교수형이 집행됐고요. 12분 동안 괴로워하다가 사망을 했는데 그가 남겼던 유언은 이거래요. 날 위해서 기도해줘요. 자, 그렇게 고든 노스캇까지 사망합니다. 아들의 시체도 발견하지 못했고 행방을 알고 있던 고든 노스캇은 죽어버렸고 그렇게 수소문하던 크리스틴은 1935년에 노스캇이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던 소년 중 한 명이 생존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소식을 듣고 평생 동안 아들이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월터를 찾았으나 끝내 월터를 찾지는 못했대요. 그리고 결국 크리스틴은 1964년 73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그렇게 결국 월터 역시 공식적으로 1928년에 이 고든 노스캇에게 양계장에서 살해된 것으로 마무리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 유명한 사건을 계기로 당시 LA 경찰들의 부정부패, 정신병원 감금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면서 미국은 대대적으로 청문회를 열어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엄한 사람들을 정신병원에 넣는 코드 12가 없어졌고요. 당시
존스 반장은 영구 파면이 됐고요. 경찰국장은 강등됐다고 합니다. 이 연쇄살인 사건 하나로, 실종 사건 하나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거죠. 마을 이름이 바뀌고, 뭐 경찰들의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한 사람이 영구 파면되고, 많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